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2차전지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년은 보고 네. 한 25년 말이나 네. 26년에 네. 빅뱅 폭발을 좀 기대하면서 네. 빅사이클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안 흔들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잘 아시겠지만 웅달짝방 한 2년 정도 영상만 좀 돌려보시면 네.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2차전지 되게 좋을 때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2차전지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저 되게 좋다고 봐요. 2차전지 여전히 그때도 그랬고 2차전지 너무 좋고 수익이 크지만 지금 반도체 꼭 사세요. 포트폴리오를 두 개를 같이 가져가세요. 극단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절대로 앞으로 극단적으로 가져갈 시장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2, 3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2차전지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뭐였어요? 난 2, 3년 투자할 거야. 3, 4년 투자할 거야. 2026년, 27년 갈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제가 봤을 때 80%, 90%는 사라지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흔들리시고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 그리고 너무 많은 정말 예전에 경기 침체 온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많은 거의 사기꾼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거에 혹하게 돼 있거든요.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저는 이렇게 욕만 먹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좀 보시자고요. 제발 보시자고요. 지금 확실한 거는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또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전기차가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수요가 확 좋아지기 전에 잠깐 머무는 정체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좀 캐즘이라는 단어가 좀 좋다라고 보는 게 25년도쯤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차 배터리 가격. 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기차 끝났다. 전기차 배터리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격이 싸지면요 수요가 더 올라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싶으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가 뭐 지금 GPU 가격 비싸잖아요. 한 30% 할인해 보세요. 그럼 수요가 더 붙지. 생산을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싶은 제어가 있어요. 아 오케이. 뭐 샤넬백이나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새 명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명품 가격이 뭐 예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봐요. 지금 뭐 레이디 디올백이 뭐 1,000만 원인데 그게 예전처럼 400만 원, 500만 원 떨어졌다 봐요. 줄 안 서겠어요, 백화점에? 쓰죠. 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 이제 리튬 가격이 비쌌던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배터리 가격이 제일 비쌌었던 시기가 딱 20년, 21년 딱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원자재 다 올라가고 그때 보면은 양극재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비싼 시기에 배터리 비싸게 팔았으니까 제일 비싸게 매출이 높았던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상 제가 그 이후 사실 그 2, 3년을 빼놓고 보면은 그 전해부터 보면은 양극재가 계속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빵 튄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배터리 미래는 배터리 더 싸질 겁니다. 처음에 어떤 재화든지 처음에 나오면은 비싸요. 근데 어느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원자재가 떨어지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허니버터칩 생각해보죠. 허니버터칩 처음 나왔을 때 없었잖아요. 우리가 막 웃돈 주고 샀죠. 막 2배, 3배. 근데 지금은 널려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허니버터칩은 안 먹어요? 먹거든요. 저희 잘 먹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배터리 가격이 뭐 반으로 떨어진다 봤을 때 예전에 이제 그 팔렸던 그 수요보다 오히려 2배, 3배 증가할 수 있죠. 추가되는 거군요. 그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배터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 비싼 배터리를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배터리 못 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그 불만을 토로했죠. 우리 배터리 더 사고 싶은데 이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마진이 안 남는다는 걸 루시드 리비안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격을 누가 올렸어? 테슬라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테슬라가 높은 가격이라도 배터리 다 사드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제공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테슬라에 제공하는 그 가격대가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이나 다른 포드나 뭐 뒤후발주자들이 와가지고 배터리 좀 줘 이랬을 때 우리 테슬라에 이 가격이 주니까 니들도 이 가격 줘. 그럼 그 회사들은 미안해 그 가격은 못 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파이가 커지겠네요. 그럼요. 파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쭉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테슬라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쪽 시장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저는 올해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내년에 돌아설 거라 보고 있고, 이미 저는 전기차 시장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잡힐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보면 네. 한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요. 네. 거의 뭐 한 2주간에 한 30-40%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네. 테슬라는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 가격대에서. 네, 그럼요. 테슬라도 이제 웅달님이랑 같이 얘기했었지만 M7 중에 2개 빠졌었다. 애플, 테슬라. 그때 계속 그냥 샀으면 지금 돈 또 벌었을 텐데. 그때도 보면 리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에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기간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에이. 그 시야가 그쵸. 좀 길어야 네. 보면은 진짜 그때 계속 샀으면 네.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웅달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몇 대인지 아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요. 아니요. 제일 좋은 게 10대예요. 그래요? 애들. 왜요? 왜일까요? 아, 계좌를 부모님이 사주고 안 주는구나. 맞아요. 안 봐요. 아,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좌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근데 나이가 올라갈수록 안 좋아요. 그렇구나. 제일 안 좋은 게 몇 대인지 아세요? 20대, 아니요. 40대. 40대 많이 단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전 그게 답이라 봐요. 제일 좋은 게 10대예요. 어. 10대는 부모님들이 사놓고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애플, 테슬라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사놓자. 막 샀을 거예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그러네요. 네, 진짜. 10대가 제일 좋아요. 근데 10대 친구들이 과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계좌를 있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 투자에도 그게 답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애플, 테슬라가 M7에서 이탈됐을 때 얘네들이 그 어떤 기업보다 AI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골인데 맞아요. 시장이 원하는 정도로 발을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된 거지, 얘들은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애플은 먼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도 AI에 발을 들일 수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아졌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치킨 게임 중이고, 테슬라 보면 지금 또 보면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테슬라는 고평가는요 5, 6년 전부터 그랬어요. 저 밑에 뭐 한 10년 전부터 올라올 때부터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비판을 하면서 전기차가 되냐, 무슨 전기차 판매는 되겠냐, 저게 뭐 생산은 되겠냐 하면서 테슬라의 공장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고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지금까지 올라간 게 테슬라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커서 위성을 띄우고 그 밑에 부분이 내려와서 원자리에 딱 착지하는 것까지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도 테슬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한국 주식 가운데 네. 2차 전지 쪽에서 좀 어느 거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 진짜 싫지만 일단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LG엔솔. LG엔솔은 사실 제가 진짜 너무 싫어하는 이유는 물적 분할이라고, 이제 탄생의 비화가 좀 별로죠. 그렇죠. 물적 분할.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LG엔솔은 네. 르노우랑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는 발 뻗을 공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지금 탑3 어차피 탑3는 뭐 SK온이야 비상장이니까 탑3는 LG엔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뻔해요. 저는 일단 지금 대기업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가 대기업이 먼저 확 움직이고 이제 중소기업 따라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먼저 하는 게 맞다 보이고, 에코프로 그룹 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 공매도가 좀 많이 줄어든 기업이면 되게 좋겠죠. 공매도가 청산이 많이 된 기업. 제가 한 2, 3주 전에만 봤을 때도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주사. 근데 지주사 치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둘 다 밸류업 관련 기업들. 네. 맞네요. 그렇게 했을 때 요 기업들 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또 얘기하면은 에코프로는 뭐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모든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어떤 현재 팩트를 봤을 때, 원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종 자체가 되게 화랑이고 되게 좋을 때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언제 나오냐면은 정말 어려울 때, 완전 그 시장이 바닥이고 그 시장 쪽에 미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시장 점유율이란 걸 잡아올 수 있거든요. 딴 애들은 다 포기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나는 투자를 계속해서 잡아오겠다.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다 그러고 있잖아요. 맞네요. 에코프로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제가 진짜 우리나라 기관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얼마 전까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에코프로 그룹 욕하면서 에코프로 그룹 비판하면서 고평가라고 비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는 미래가 없다. 성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리거든요. 기관들이. 근데 뭐라고 올리는지 아세요? 미래가 있다? 에? 신사업 투자하고 있고 신사업 투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 아 정말 내가 이건 이제 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해왔었어. 이걸 안 해온 게 아닌데 왜 지금까지 해온 거를 모른 척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포커스 하나 맞추는 거에 개인 투자들 얼마나 흔들리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 중간에 와서 제가 아니라 얘기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먹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시청자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참 외롭죠. 저도 외롭습니다. 진짜 이게 언급해 주신 기업들은 네.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기업들로 네. 저 다 주가 한 주에 100만 원 다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비싼 기업들이긴 해요. 되게 비싼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제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어설픈 기업들 뭐 1, 200만 원치 사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들 한 주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보니까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네. 그 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현지 리튬 사업.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세계 1위 매장국인 칠레 리튬 개발 사업에 네. LG 엔솔하고 포스코 폴. 그룹이 맞아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 IRA 또 혜택 네. 받으면서 맞아요. IRA 혜택이 확정되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의 발언에 굉장히 강력한 발언의 호재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도 참 제가 한번 다뤘었었는데 네. 그 투자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LG 엔솔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지난번에 뭐 배터리 우리나라 뭐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행사하는 것들 몇 번 가보면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예전에 반도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웅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설 한참 많을 때 네. 제가 경기 침체 절대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IMF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 안 한다. 네. 절대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부서가 어디냐면은 대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부서예요. 그쪽에는 진짜 정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분석을 해서 지금은 투자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고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데 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설픈 전문가 그리고 어설픈 이제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99%의 교수님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괜히 신문 기사 한두 개 읽고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당장 올 것처럼 걱정을 하고 반도체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2차전지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반도체 지금 되게 좋잖아요. 2차전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오히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같은 사람들 말보다는 대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대표님이 바뀌었죠. 회장님이 바뀌었죠. 근데 그 회장님이 2차 전지 쪽이 아니고 철강 쪽 사람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포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박태준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정말 강인한 분이셨죠. 수십 년을 철강이 베이스가 되어서 큰 회사입니다. 수십 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2차 전지 들어갔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철강 잘해. 자신 있어.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왜? 엔저 없고 일본 같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경쟁력 있어. 괜찮아. 근데 미래를 봤을 때 너무 철강에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한번 찾아보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변화시켜보자 라고 했고 2차 전지를 잡은 것이고 전 그거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의 매력을 첫 번째 느낀 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반도체 때문이었어요. 반도체 그때 우리가 일본 간의 어떤 이제 반도체 싸움이 시작됐을 때 반도체 주요 품목 3가지에 대해서 레지스트리 포함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희귀가스 그런 걸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일본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우리 희귀가스 만들 수 있는데? 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잠깐만 철강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게 굉장히 그게 기니까
뭘 해볼 수 있을까 해서 포스코홀딩스 제가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뻗을 수 있는 산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래서 전 그때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을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때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2차전지 쪽으로 뻗어가면서 이제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쪽에서 밸런스를 안 맞추고 철강으로 하려나 보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철강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2차전지를 추가로 해서 더 밀어붙이는 거죠.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걸 난 무기로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하는 사업 계속 잘 유지를 하면서 추가 사업을 넣어야지. 내가 잘하는데 이거 포기하고 추가 사업을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칠레 광산에 LG엔솔 투자하는 걸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투자를 계속 잘했고 아마도 예상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IRA 혜택을 받으면서 더 큰 호재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장님이 철강 쪽이라 하더라도 네. 그 기업 미래 계획을 보니까 신문 보도를 보니까 2030년에 네. 250조 매출 네. 그리면서 대부분이 네. 리튬이더라고요. 맞아요. 40% 넘게. 그래서 네. 2차전지 쪽이 거의 절반이라서 네. 철강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네. 이게 미래 계획 차원에서 크게 뭐 회장님 그런 네. 것보다는 네.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회장님 되신 분이 정책 드라이브나 이런 드라이브 이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40만 원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저는 목표가 100만 원, 2배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럼 네. 40만 원 이하에선 사야겠네요. 네, 황제주 충분히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싸졌을 때 포스코는 지금 이제 이런 드라이브 기업의 이제 드라이브를 봤을 때 충분히 얘는 이 스플릿 주식 분할도 생각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기업이다. 그 아까 엔저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 일본이 지금 진짜 엔화가 끝도 없이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 일본 경제는 한 측에서는 잃어버린 30년 끝났다 그러고 네. 한 측에서는 이제 회생 불가라 그러고 그러는데 네. 배재영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봐요. 그래도 많이 커버는 됐어요. 근데 실생활은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급여도 안 오르고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오른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 이제 뭔가 되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일본의 그 보수적인 성향과 일본 사회의 그 보수적인 성향과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 회사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더 성장 쪽에 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그 자금 가지고 직원들의 월급을 좀 올린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밸류업 쪽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쪽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 기업들은 성장 쪽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일본 이제 직원들이 막 월급 올려달라고 이제 되게 세게 얘기하는 또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결국은 미국도 금리 인하를 곧 조만간 할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일본 엔저가 언제까지 버틸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잃어버린 30년을 어느 정도 이제 느낌상으로는 커버링한 게 맞지만 실생활로 들어가지 못한 게 좀 문제가 전 분명히 됐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어떻게 컨트롤되지 못하면은 이런 말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한 방에 지금 되게 모래 위에 쌓아놓은 성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본 경제 좀 불안불안해요.